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야인시대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둘게요.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고 해답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TV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전화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채팅창 인사하고 출발할까요? 박소영님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셨고요. 윤수짱 김시용님 출첵합니다. 1등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행투가이드님 이름도 보이고요. 베네치아님, 스카이님, 너무 추운 밤비님 매수문의 되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되죠. 이제 올릴 종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사고 싶다 하는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야신님, 짱 니콜라스님도 수고하십니다 하셨는데 오늘 1시간 끝까지 달려주시길 바랄게요. 스카이 로켓님의 이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베네치아님의 종목으로 시작합니다. AP 위성 살펴볼게요. 18,000원 매수가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AP 위성 오늘 3% 상승하면서 15,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누리호 로켓이 발사가 됐잖아요. 예.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AP 위성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예, 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 중에 그 지상 장비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 오늘 뭐 문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뭐 거의 뭐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잘 만들었대요. 되게 잘 한 거래요. 보면 저 첫 번째 이렇게 쏘고 그거에 뭐 위성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두 번째까지 밀어 올리고 그 과정이 이 분리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은 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서 3단에서 그게 저 연소가 조금 뭐 510초인가 뭐 그렇게 519초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한 50초 정도 이게 연소가 빨리 꺼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일본은 5번을 실패했대요. 일본은 5번을 실패를 하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본은 하다 안 돼갖고 미국에다가 막 손 벌려갖고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겨우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렇게 분리가 되고 뭐 그랬다라면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5번을 쏜다 그래요, 총. 뭐 성공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5번을 쏘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제 저기다가 제대로 된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얹어갖고 쏜다 그러는데요.
자, 뭐 지금 가장 힘든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분리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다음번에는 뭐 성공하리라고 뭐 저도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 관련해 갖고 AP선 같은 경우도 참 이게 18,000원에 매수하신 거 보면 최근 들어 갖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9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 좀 그 선침해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장이 굉장히 영악하고 약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뭐 오늘 이게 발사를 하면 저때쯤이면 매수를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9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밀렸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선침해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좀 일찍 하고 좀 이 밑에서 좀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데요. 자, 오늘 뭐 어느 정도 기대한 거 그 이상 성과가 나오고 또 앞으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다들 이쪽 저 위성 관련주들이 다들 좀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랬다가 뭐 매매 공방이 좀 있겠죠. 요거는 지금 바로 뭐라고 조금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자, 내일 아침엔 분명히 좀 떠서 시작할 겁니다. 위성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다 떠서 시작할 거예요. 자, 아침에 좀 거래량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좀 이렇게 확 좀 많이 늘어나 주면서 양선을 뽑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게 조금 떠서 시작했다가 뭐 음선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이고 많이 물리셨네요, 지금. 자, 지금 뭐 내일 조금 보시다가요. 이 16,000원대 이 가격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뭐 아침에 이 가격은 그냥 뚫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 16,000원 정도는 그냥 뚫고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서 양선을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밀리면 조금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당장 뭐 얼마 뭐 요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급등락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야, 나는 그 위성을 만들고 그 계속 쏘고 우리 저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을 믿어.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할 거야라는 신성장 저 섹터에다가 투자를 할 거야라는 그런 긴 개념이라면 뭐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무시하고 들고 계셔도 좋은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내일 아침에 떠서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양선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침에 떠서 시작했을 때 그때 음선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서는 정리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으실 거고요. 일단은 길게 본다라면 그냥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 전략인데 짧게 본다라면 내일 아침에 거래량 체크하면서 뭐 내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P 위성이었습니다. 오늘 누리호 관련주로 해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내일 오전 상승세의 거래량을 확인한 후에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16,000원 돌파 이후에 더 강하게 가주는지 아니면 살짝 주춤하는지 그에 대한 전략들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P 위성으로 오늘의 진단 출발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종목들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태준기님 반갑습니다. 미소님도 오셨는데 오늘은 힘든 장이었네요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좀 밝은 장이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쫄보님 오셨고 또 LT젠 최님도 반갑습니다. 백수님도 보이네요.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박소영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살펴볼게요. 9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맞았는데 일부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에코프로가 오늘 4% 떨어졌네요. 9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급락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쪽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두들겨 맞았죠.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뭐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었죠. 테슬라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뭐 NCM이나 뭐 NCA 뭐 이런 계열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주로 생산하는 그
저 인산철 배터리 그런 것들을 저 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주 기종에다 쓰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주가가 밑에 좀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다라면 그렇게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저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좀 견디질 못한 모습인데요.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62평선 근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제일 좀 강하게 갔던 그런 종목을 보고 다른 종목들도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만 봤을 때는 조금 62평선의 지지 가능성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에코프로 BM을 보면 조금 얘기가 좀 틀려져요. 자, 보시면 이게 여기서 굉장히 좀 크게 두들겨 맞아버린 상태예요. 자, 뭐 오늘 8% 정도 빠졌으니까 뭐 이 대형주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종목이 8% 정도씩 빠졌다라면 이거 상당히 좀 세게 맞은 거죠. 게다가 여기서 48만 7천원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은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돌파가 돼줘야 될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음선을 좀 크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바로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 떨어지고 있는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한 36만 원대 정도가 지금 현재 62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주 에코프로 BM이 좀 이렇게 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로 당장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길게 보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로 보는 건지 자, 뭐 98,000원에 뭐 이렇게 매수를 하셔갖고 좀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참아가면서 충분히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또 상담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8,000원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뭐 일부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잡을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잘라내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담이 조금 곤란합니다. 일단은 뭐 제 생각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62평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이 좀 더 빠진다라면 이것도 무너뜨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서 좀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롬 BM의 주가도 좀 같이 보셔야겠네요.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상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내려간다. 그리고 조금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입 타이밍을 지켜보는 전략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에코프로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실 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조금 더 꼼꼼한 상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은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 보니까 태준기님 왜 이름만 불러주시나요? 종목 상담도 해주세요 하셨는데 해드리겠습니다. 태준기님의 종목이고요. 동국산업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4,250원이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라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살펴볼게요. 초보신데 비중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50%면. 그리고 4,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좀 답답한 흐름들 좀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98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좀 지주회사격입니다. 지주회사격인데 뭐 이런 쪽은 대체로 그렇게 잘 뭐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4,25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제가 찍어보니까 이쪽 6월 달도 아니에요. 6월 달도 4,250원 간 적이 없으니까 이때 한 4월 달 정도에 매수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4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이때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님이신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초보 투자자님이신데 비중을 50%나 실으셨다라는 거, 요거는 뭐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실수입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하는 실수긴 한데요. 요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빨리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이런 습관을 갖고 가요. 자, 그런데 이 투자의 성패는 그걸 얼마나 좀 빨리 극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또 이때 하던 버릇을 계속 하다 보면 뭐 먹을 때는 좋죠. 먹을 땐 좋은데 뭐 그러다 보면 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깎여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이 투자 기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좀 반등이 나와서 그 박스권 채널 내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격이라서 좀 배당이 좀 있어요. 배당이 좀 있는데 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130원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130원 정도를 배당을 했으니까 지금 뭐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한 3%가 넘어가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980원, 4,000원이 안 되니까요. 3%가 좀 넘어가는데 상당히 좀 배당 규모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거를 뭐 매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저 매수하신 가격이 좀 그 가격을 넘기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게 계속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비중이 저만큼이 아니라 뭐 한 10%나 뭐 15% 정도만 되면 제가 이 밑에서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뭐 비중이 50%가 돼버리니까 도저히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자, 뭐 지금 박스권 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어떤 뭐 조금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간혹 이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를 하시는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3,500원대, 3,6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나중에 뭐 연말이 되면 또 배당이라는 뭐 그런 매력도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또 들고 가는 와중에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온다라면 과감하게 뭐 이게 그렇게 50%씩 이렇게 실을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오면 과감하게 뭐 한 30% 이상은 덜어내시고요. 그걸로는 약간 좀 성장성 있는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매수하신 가격도 살짝 부담이고 비중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전략 체크해 드렸어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자라는 조언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준기님 오늘 종목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채팅창 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라든지. 그중에서 유야신님께서 조이시티 올려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상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0원 매수가고요. 5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 종목 매매에서 수익이 좀 났는데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조이시티 오늘 8% 상승이고요. 12,0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13,600원 이상을 좀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게임주의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조이시티와 함께 게임주의 전체적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좋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게임주 전체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게임주들이 되게 태동했던 시기, 그런 시기는 초고속 인터넷이 막 이렇게 보급되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전부 다 보급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게임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시간 자기가 전화요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전화요금도 쓰는 만큼 통화하는 시간 체크해서 그만큼 요금을 냈거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요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그냥 그런 제한이 없어졌었죠. 그러면서 이 게임주들이 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넷마블 뭐 한게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태동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그게 첫 번째 성장기였었고요. 두 번째 성장기는 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 지하철에서 다들 그러고 있었잖아요. 요즘도 그러고 계십니다만 머리 딱 숙이고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뭐 애니팡 뭐 이딴 것들.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게 손에 들려지면서 여기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성장을 했어요. 그게 2차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성장기를 저는 얼마 그냥 바로 앞에 3차 성장기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뭐 이런 쪽들도 그냥 평면 게임이잖아요. 그냥 거기 뭐 컴퓨터 모니터로 보든가 휴대폰 화면으로 보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VR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차원 자체가 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1차, 2차, 3차 성장을 하는데 보통 보면 성장을 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다 같이 성장합니다. 다 같이 성장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갈라지죠. 되는 기업, 안 되는 기업.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좀 좋아하던 그런 종목이에요. 저 보면 이게 저 뭐 프리스타일 모바일 버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인데요. VR 쪽에서 그 전에는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없었는데 뭐 이런 쪽들 모바일 쪽도 잘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헤맸던 기업인데 VR 쪽에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VR 쪽에서 아마 저 앞서가기를 두 번째 가라면 좀 서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또 이게 또 좋은 게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뭐 계속 뭐 적자나 팽팽 나고 그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회사였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뭐 실적 부분이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205억 정도 그 정도 흑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흑자가 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이게 기본은 이렇게 업종 자체가 기본은 돼 있고 종목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양선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부에 이렇게 좀 와 있는 상태죠. 자, 내일 아침에 요게 조금 갭으로 조금 좀 올라서 시작을 해주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들, 외국인들 보면 오늘 뭐 쌍끌이로 좀 순매수를 했고요.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조금 전고점이 13,600원이었었는데요. 13,000원 이상 정도는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13,000원 이상 정도가 되게 되면요. 거래량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이렇게 양선을 크게 쭉 뽑아놨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좀 뽑아놓지 않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말씀을 드리기가 편한데요. 좀 이렇게 크게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조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좋을 듯 싶고요. 자, 이제 뭐 전고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큰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전고점이 13,600원이니까 자, 뭐 아주 길게 보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보시다가 13,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라든지 종목도 긍정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13,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확인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주가라든지 거래량을 좀 부지런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근처 13,000원 선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 확인해 드렸습니다. 스카이 로켓님 왜 제 이름은 안 불러주시나요 하셨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박창봉님 종목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종목 올려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 혹시 매수 문의시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목도리님 오셨네요. 이제 정말로 점점 목도리 필요한 날씨 다가오고 있죠. 이제 정말 붕어빵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팥 붕어빵 파이신지 슈크림 붕어빵 파이신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도 게임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 야인개미님이 올려주셨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로 살펴볼게요. 38,250원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매수했다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질문이 비슷합니다. 4월 전고점까지 목표가 보고 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4월 전고점 53,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좀 하락세 보여주면서 2만 원대 찍고 다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이쪽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었죠.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그게 여기 갭으로 이렇게 띄운 이 자리입니다. 근데 뭐 좀 그 다음에 계속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생을 시켰어요. 오랫동안 고생을 시켰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양선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오늘은 이때보다 훨씬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위에서 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밀리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쌓인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강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3,000원 전고점까지는 조금 모르겠고요. 예, 물음표가 조금 찍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또 한번 여기 좀 며칠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이 자리 있죠. 자, 이 정도 자리는 조금 저항선 근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고점 53,000원 이까지는 노리기가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밑에 자리 한 45,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53,000원까지 끝까지 보지 마시고요. 한 45,000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즘 시장에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종목들도 마찬가지 애를 먹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끝까지 애를 먹이는 종목도 없고 뭐 상장 폐지가 안 되는 다음에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끝까지 애를 먹이는 종목도 없고요. 또 끝까지 기쁘게 해주는 종목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45,00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정리하셔갖고 좀 이 전망은 괜찮은데 조금 고생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쪽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45,000원 정도에서는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전고점이었던 53,000원 이상 보고 오늘 들어가신 종목입니다. 53,000원보다는 45,000원이 적당한 목표가가 아닐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까지 잘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지수 지표 발표가 되고 있네요.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 활동지수 23.8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앞서 나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29만 호로 집계가 되면서 29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시나 예상치 하회한 수준이고요. 지난주에 30만 건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30만 건 아래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9시 32분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꾸준히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올려주신 종목은 노루페인트이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매수가가 13,1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오늘 9,9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좀 속이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노루페인트 손실폭이 좀 큽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그렇게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뭐 그런 조금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13,1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급등락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네. 자, 그런데 뭐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저 야당 후보를 뽑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잘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이게 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은 이기고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996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이상 돼요. 300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 연결이 아니라 별도로 그러니까 노루페인트 하나만으로도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기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헤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또 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집 많이 짓겠다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210만 호 지을 거야. 나는 250만 호. 나는 몇 호.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건자재 쪽, 이 페인트 쪽 같은 경우도 향후에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배를 수주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조선을 수주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조선 쪽에 들어가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급진 그런 페인트가 주로 좀 들어가요. 고가의 페인트들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 실적에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좀 못 움직이는 이유는 오히려 그 정치 테마라는 게 이게 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조금 안 좋게 그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이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좀 차분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13,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가 돼서 뭐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저는 정치색도 없고 별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일부러 무관심하게 한 그런 스타일인데요. 자, 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13,000원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대선이 끝나고 뭐 실질적으로 뭐 집을 짓는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조선 쪽이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조금 보유하면서 차분하게 내년 정도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정치 테마주라는 불확실성이 좀 주가를 많이 눌렀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실적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페인트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믿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루 페인트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지금 제가 들려요? 잠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인사 네.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신기계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55원에 10%예요. 네, 한신기계 3,555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네. 수익 보셨네요. 오늘 급등했어요. 네네. 그렇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 매도가 좀 알고 싶고요. 네, 저기 재매수하고요. 어떤 거요? 매도가랑? 매수 얼마에 팔아야 될지 다시 더 사야 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익을 잘 보셨고 이 수익 보는 타이밍에서 조금 더 가져갈까?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님 조금 오래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 있으시고요. 네, 앞전에 6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앞전에 6년 가지고 있다 4,600원대 팔았어요. 아, 6년 갖고 계시다가요.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샀어요. 예,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진짜 쉬운 진단이란 프로 있는데 거기서 제가 특징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이게 공기압축기라는 걸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알아요. 예, 공기압축기 국내 1위 업체인데 요게 공기압축기가 뭐 피스톤 타입이 있고 또 스크류 타입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요런 전 기종을 다 생산하는 기업은 요 한신기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원전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 공기압축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에다가 공급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원전에다가 막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정권 하에서는 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은.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후보 시절에 이 탈원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기간이라도 좀 많이 남았으면 말을 이렇게 번복하기가 쉬울 텐데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계시는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요. 차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을 쓰지 않고는 탄소를 그렇게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기 저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공약에 원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또 이게 우리 뭐 지금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가려는 그런 세상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갑자기 그걸 다 설치를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원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원전 쪽뿐만 아니라 이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 좀 쓰여요. 여러 분야에 좀 쓰이는데 뭐 저 자동화 장비, 공장에서 그 자동화 장비들이나 아니면 로봇들한테도 로봇도 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기압축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뭐 요게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뭐 꾸준히 돈도 뭐 꾸준히 이렇게 좀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지금보다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좀 다음 지금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네. 예, 저게 내년 3월 9일이니까 그 선거 이후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원전에 좀 신경을 좀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지난번에 뭐 6년을 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6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만 좀 더 들고 가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계시다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많이 보셨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에 원전을 할까 안 할까, 이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야기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함께 좀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9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지금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도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신성 ENG고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50원에 15%요. 네, 신성 ENG 살펴보겠습니다. 2,950원 매수가 10%. 알겠습니다. 살짝 지금 손실 보고 계시고 오늘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5% 상승세 보여줬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가격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제가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가지고 계신 지는 한 몇 개월 되셨겠네요. 2,900원대면. 그렇죠? 자, 예? 가지고 계신 지는 한 몇 달 되셨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나요? 뭐가 잘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5개월 되는 거, 5,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5개월의 기다림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한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좀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뭐 이것도 많이 올랐었죠. 뭐 이때 가격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3월 달에 그 팬데믹 있을 때 그때 5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4,4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보다는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상태인데, 요즘 들어서 이 태양광 관련되는 쪽이 조금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태양광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업체들 때문인데, 이 뭐 태양광 발전에 원료가 되는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갖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이 그 모래 있죠. 모래를 그 전기로에다가 넣고 전기로 계속 굉장히 엄청난 열을 가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폴리실리콘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까지 싼 전기요금으로 막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어지럽게 만들어 놨어요. 가격도 떨어뜨려 놓고. 근데 지금 뉴스에서 들으셨죠? 중국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10월 30일하고 31일 날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는데 요즘 정상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하죠. 어떤 얘기냐면, 야, 기후 때문에 큰일 났다. 올해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저쪽에 LA 쪽에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와서 뭐 물난리가 홍수가 나서 막 난리였고,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 또 너무 메말라갖고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뭐 하여튼 민가로 불이 다 퍼져갖고 막 전부 다 대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상기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뭐 세계 최대 댐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 비가 하도 와서요.
그런 우려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 이 기후 관련되는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때뿐만 아니라 내년이란다. 11월 달에 또 기후 정상회의가 있어요. 11월 달에. 그거는 각국 정상들이 이 기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런 협의체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친환경 관련돼 갖고는 분명히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은 전에 8월 달에 2115원을 찍으면서 바닥은 한번 봤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2,950원 정도라면 자, 간당간당 하겠네요. 좀 이게 좀 강한 탄력을 받아갖고 올라오면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예.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좀 팔고 나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3,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요. 조금 더 도움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예. 네,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성 ENG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 박창복님 한국 BNC 살펴볼 텐데요. 매수가가 32,000원, 비중은 100%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한국 BNC 오늘 9% 하락하면서 3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트 모습 보니까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가 딱 생각나는 그런 차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면서 7만 원 찍고 그 이후에는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박창복님 아마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비중을 100%입니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갖고 안트로케놀론이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자, 요게 대만 FDA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100%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100%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그냥 여기서 뿌리를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님, 이게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잘못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하시다가 차라리 조금 저는 지금 32,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님이 좀 돈을 버시잖아요. 이게 좀 올라가서 돈을 버시게 되면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투자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100%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비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게 치료제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치료제가 머크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머크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FDA에 신청을 해갖고 긴급 승인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구매하고 그러니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그 치료제 모멘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들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거 종목도 위험한 종목이고요. 또 투자 스타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내일 바로 그냥 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접근을 좀 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내일 시장에서 매도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국 BNC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이제는 내일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오늘도 살짝 조금 약보합권 하는 파란불을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시장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마음 편안히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은 지금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차트를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금 이게 이격도가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이 자율 반등이 나온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저 떨어지고 있는 이 빨간 선이 22평선인데 네.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에 지금 주가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이거를 뚫고 치고 올라가려는 힘하고 거기서 누르려는 힘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 방향을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신경을 쓸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섹터별로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있죠. G20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기후 관련되는 뭐 기후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런 지수보다는 섹터별로 뭐 정상들이 만나면 기후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기후 얘기들을 주로 하니까 지금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출렁거릴 요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법안 3.5조에 대한 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나 이 환경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가 계속 안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이 부분을 의회에 좀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 뭐 친환경이나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도 좀 깎여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좀 뭐 변동성이 생기면 이쪽 부분들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쪽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벌써. 자, 이게 뭐 저 배워야 산다 쪽에서 그 지구 뭐 대멸 쪽 얘기까지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이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간에 이 친환경 섹터들을 좀 공략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 친환경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뭐 시장이라든지 친환경 섹터 역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 체크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 출렁거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